오늘은 송배정공학 14강 교재로 보면은 7장 고장 계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6문제를 냈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1번 문제는 뭡니까? 자, 80회 4교시 나왔던 문제죠. 자, B시상. B시상이 단락되었을 때 뭘로? 임피던스를 가지고 단락되었을 때 고장 전류, 그 다음에 각성에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고요. 2번은 뭡니까? 일선 지락 전류와 3상 단락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예상 문제라고 했죠? 일선 지락 전류와 3상 단락 전류의 크기가 어느 게 더 큰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봤고요. 자, 문제 3번은 발전기 단자에서 2상 단락 사고 시 단락 전류 크기가 3상 단락 전류 크기의 86.6%임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 아직 이건 제너럴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뭡니까? 3상 단락 사고 발생이 되면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중에 정상분만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냐? 이걸 뭘로? 수식으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요거죠. A상이 완전 지락이 되었을 때 지락 전류, 그 다음에 B상의 전압을 구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도 10점짜리로 했고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중성점 접지를 잡았네요. 이 중성점 접지를 잡았을 때, 영상분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6번. 자, 요것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력계통의 절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1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만 얘기를 합니다. 2선 지락, 성간 단락, 3상 단락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해봐라. 이게 바로 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죠. 자, 무부하 발전기 고장 개선에 의한 계산 공식이 있는데 1선 지락 고장 발생되면 건전상, 예를 들면 A상 지락되었을 때 건전상은 B 또는 VC가 되겠죠? 요 전압하고, 그 다음에 2선 지락이 발생했다. 이러면 B시상이 지락되었다 그러면 A상이 뭐가 되겠어요? 건전상이 되겠죠? 건전상의 전압. B시상이 단락되었을 때 건전상은 뭡니까? 요게 바로 A상이 건전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상 단락일 때의 건전상은 없지요? 왜? 전부 다 결정적으로 요 값이 얼마?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비교를 하나씩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가 알 수 있냐면은, 자, 이러면 성간 단락되었다. 그러면 단락되었을 때의, 건전상의 전압은, 선로니까, 임피던스 1이나 임피던스 2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피던스 1, 임피던스 2가 같으니까 EZ1, 위에도 EZ1, 약분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냥,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간 단락이 되었을 때의 건전상의 전압은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간 단락되었을 때의 단락된 두 개의 전압, 각각 얼마씩 되느냐? 이걸 보면 어떻게 알겠죠? 그러면 2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건전상의 전압의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성간 단락 고장이나 3상 단락 고장에 대해서는 절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2선과 1선 지락 고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잘 하셨습니다. 1선 지락 되었을 때 건전상의 전압이 이 크기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첫 번째, 자, Z제로가 제로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직접 접지라고 하죠. 직접 접지인 경우는 다 제로면 다 없어지겠죠?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렇게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자, 여기서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제2분의 루트 3.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제2분의 루트 3. 이것을 대입을 해서, 그렇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크기는 뭡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414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2분의 1.732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73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86.7%, 86.6%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직접 접지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건 이제 무한대는 서로 무한대로 나눠지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의 루트 300까지 뜨더라, 그죠? 루트 300까지 뜨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유효접지인 계통은 뭐 얘기할 거 없죠. 유효접지는 뭡니까?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압의 1.3배 이하가 돼도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그냥 1.3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 이선지락일 때는 어떻습니까? Z제로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Z제로가 제로인 경우. 여기 제로 넣으면 바로 제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Z제로가, 무한대인 경우. 그죠? Z제로가 무한대인 경우는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얼마가 나오냐면, 1.5배가 나옵니다. 1.5배.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선지락인 경우에도 유효접지가 있겠죠? 유효접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역시 1.3배 미만으로 제한을 하니까, 얘는 직접 접지인 경우에는 제로, 그 다음에 비접지인 경우에는 1.5배, 그 다음에 유효접지인 경우는 1.3배 이하가 되니까 결국 일선 지락 시에 직접 접지, 또 비접지, 그 다음에 유효접지인 계통의 전압의 크기보다 어떻게 돼요? 다 작죠. 그래서 이선 지락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국 결론적으로 뭐만 일선 지락만 검토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이 시험에 이렇게까지 표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지락의 전압값, 그 다음에 이선지락 시 전압값, 성간단락 시 전압값 이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인 경우에는 일선지락일 때 경우에는 얼마?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인 경우는 루트 3배, 이선지락일 때는 1.5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일선지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접지인 경우도 일선지락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유효접지는 뭐 같은 수밖에 없겠죠? 예,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접지인 경우는 거의 크기가 같다. 그죠? 거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 뭐라고 서술해 놨습니까? 결과. 각 사고별 건전상 전위 상승은 일선 지락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계통의 절연 설계 시 일선 지락 사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산정할 때도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따지는 거고, 그다음 계통의 전체 절연을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항상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고장의 가혹도는 또 다른 얘기죠. 고장의 가혹도는 계통의 절연과의 또 관계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혹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통의 절연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일선 지락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배장공학은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